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만돌린입니다. 오늘은 두 개의 바다, 이기봉 수필집입니다. 이웃밭 할아버지의 한숨. 이웃밭 할아버지가 된 이유는 집이 아니라 밭이 이웃해 있기 때문이다. 시골 인심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갖게 한 최초의 할아버지라는 점에서 첫인상은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댐 수몰로 인한 강제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부터 할아버지 앞에 고유 대명사처럼 붙여놓은 고약한이라는 말을 떼어내었다. 할아버지와의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건 풀어놓고 키우는 개 한 마리 때문이었다. 난 전문 농사꾼이 아니었고 농사보다 개를 더 좋아했으며 개는 묵지 않고 키워야 한다는 나름의 소신을 갖고 있었던 터라 틀어진 관계로 그렇게 서너 달을 지냈다. 개가 배변을 위해 할아버지 밭을 드나들다 씌워놓은 멀층에 구멍을 뚫자 할아버지는 쥐약을 놓겠다는 협박과 현관문을 발로 차는 것으로 당신의 심사를 고스란히 드러내셨다. 볕이 좋다기보다는 따가운 어느 날 점심, 막 숟가락을 들려던 내 눈에 굽은 허리로 땅을 더듬고 계시는 할아버지의 시장함이 전달되었다. 아내가 출근하며 뚝딱 묻혀놓은 조개젓과 묵은지, 양푼에 밥을 넉넉히 담은 후 막걸리 한 병을 들고 소풍 나가는 마음으로 할아버지 밭으로 갔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내 집 개를 보듯 나를 보시고는 하던 일만 계속 하셨다. 어쩐 일인가? 라고 하실 때까지 3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딸 자식처럼 앉아있다가 막걸리를 한 잔 가득 따라 드리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자 밥보다 막걸리 잔에 손이 먼저 가는 건 돌아가신 내 아버지와 같았다. 역시 술은 밥보다 많은 느낌을 담고 있어서 좋다. 술 한 잔의 대화로 얽힌 매듭을 풀려던 나와는 달리 할아버지는 당신의 지나간 시간들을 내 앞으로 끄집어내는 마법을 부리셨다. 댐으로 인해 마을이 수몰되자 그곳에서 큰 농사를 짓던 할아버지는 수몰지 주변 택지에 새 집을 짓고 이주한 동네 사람들과는 달리 자식들이 있는 전주로 나오는 걸 주저하지 않았다고 하셨다. 나로선 상상할 수도 없는 보상금이 가져다준 용기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슬쩍 고개를 디밀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고향을 떠나셨다. 큰 자식은 누구고 무엇을 하며 둘째와 막내 아들과 딸들의 이야기는 막걸리 잔에 담겨 술술 흘러넘쳤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지난 이야기 속에는 자랑보다 깊은 후회와 회한이 짙게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금방 느낄 수 있었기에 듣는 내내 갑갑함만 밀려들었다. 보상으로 받은 돈은 모두 자식들 주머니 속으로 연기처럼 사라지고 허름한 월세방에서 할머니와 단 둘이 살면서 몸이 기억하고 있는 일, 즉 농사를 짓기 위해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야만 했다고 노기에 찬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두 잔의 막걸리가 비워질 때쯤 쇳소리처럼 다가왔다. 할아버지는 한 숟가락의 밥도 뜨지 않으시고 술 힘에 의지한 곡괭이질로 솟구쳐 오른 화를 참으시려는 것 같았다. 해가 뜨면 밭에 나오고 해가 져야 절룩이는 다리로 집으로 돌아가는 할아버지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게 느껴지는 건 썩어 문드러진 할아버지의 속이 석양마저 그대로 통과하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그 후부터 내가 밭에 있으면 먼저 다가와 지난 세월을 무용담과 자책을 섞어 들려주곤 하셨다. 나를 따라온 개가 할아버지의 밭을 넘나들어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신 것으로 보아 마음속의 응어리들이 조금이나마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할아버지의 과거 이야기였기에 난 할아버지가 스스로 이야기를 멈출 때까지 듣는 귀로 있어야만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요즘은 통 보이지 않는다. 셋집에서 좋게 오리는 떨어진 밭, 그것마저 힘에 붙인다며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고작 참깨와 호박, 고추 몇 줄을 심어놓은 곳에는 풀이 무성해지도록 돌보지 않으신 지 오래되었다. 이따금 할아버지 대신 할머니를 창문 너머로 보곤 하지만 한숨을 섞어 들려주시던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어느새 과거가 되었다. 그러다 할아버지를 우연히 보았다. 예전보다 더 힘겹게 도로가를 걸으시는 할아버지. 차 문을 내려 인사를 건넸지만 할아버지는 나를 바로 알아보지 못하셨다. 현관문을 걷어차단 혈기조차 마실 보냈음을 쪼그라든 할아버지의 모습이 여실히 말해주었다. 몇 번이나 이웃반 목사라고 말한 뒤에야 멋쩍게 웃으시며 나를 알아보셨다. 지금은 자식들 성화에 농사에서 손 놓았다는 말, 주는 용돈으로 경로당 영감들과 화투만 친다는 이야기가 나를 더욱 슬프게 했다. 자식들이 잘한다는 말은 농사를 지을 때도 하셨지만 막걸리를 드시고 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에 할아버지도 어쩔 수 없는 아버지라는 생각까지 이르자 목전 너머에서 무언가가 꿀렁대며 올라오는 것을 떨쳐낼 수 없었다. 이후 동네 어디서든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것이 1년은 넘은 것 같다. 할아버지가 막걸리에 의지해 자신도 모르게 토해내던 한숨이 문득 그리워지는 건 땡볕에 고추를 따다 바라본 이웃밭 때문이고 감으로도 물은 저녁에 주어야 좋다는 할아버지의 농사 혼수가 생각나서 더욱 그렇다. 때 묻은 안방 기둥과 석가래, 땀으로 일군 논밭을 수몰시키고 보상금으로 받은 돈마저 자식들 때문에 모두 날린 뒤 남의 땅을 빌어 농사를 지으면서까지 고향을 붙잡으려던 할아버지가 붉은 고추 사이로 아른거린다. 할아버지에게 지금의 동네는 객지일 뿐이니 만약 할아버지가 나도 모르게 이 땅에서의 소풍을 끝내셨다면 서둘러 고향 어딘가를 거닐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맑은 날 저만치에서부터 여우비가 내리기 시작했다.